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찍.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모두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분기도 성투할 수 있도록 힘내보자고요. 자, 이번 영상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HL 만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요. 재무제표, 수급, 차트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볼 텐데요. 영상 길이상 1, 2편으로 쪼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편 영상에서는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제 생각에 투자는 해당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 혹은 산업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먼저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예측에서 벗어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추매를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익 구간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자, 저는 경기 사이클상 이제는 경기 민감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반도체, 운수장비, 기계, 건설 및 플랜트, 석유화학 등의 전통적인 경기 민감 섹터들이 10월 이후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이 약간 길었는데요. 바로 회사 비즈니스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가 한마디로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 완성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ABS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꽉 밟게 되는데 그러면 바퀴가 멈추면서 차가 오히려 쭉 미끄러져서 제동거리도 늘어나고 차가 돌면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자, 이론적으로는 브레이크를 짧게 밟았다 뗐다 하면서 제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잘 못하니까 시스템적으로 도와주는 장치가 ABS인 겁니다. 만도는 이 ABS 장치를 GM, BMW, 레놀트, 폭스바겐, 피아트 등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공급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는 스티어링, 조향입니다. EPS, 즉 전동 조향 장치를 독자 개발해서 2004년부터 양산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존의 주 거래선인 현대자동차, 기아 이외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GM, 레널트, 닛산 등에 공급을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브레이크 제품과 협조 제어하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및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BSD에도 필요한 장치라고 하니까 이 조향의 중요도가 점차 올라가겠죠. 세 번째로는 서스펜션, 현가입니다. 역시나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죠. ECS라고 하는 전자제어 현가 장치를 개발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승차감 그리고 코너링 등과 같은 운전자의 편의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의 필수적인 부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바로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 부문입니다. HL 만도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HL 클레무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ADAS라고 들어보셨나요?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약자인데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방 레이더 장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알림, 사각지대 알림, 후방 충돌 알림, 차선 유지 기능,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전방 카메라를 양산 등을 통해서 최근 제네시스 GV80 차종의 자율주행 통합 제어 모듈을 국내 최초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에서 도조 슈퍼컴퓨터로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을 위한 AI 소프트웨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물리적으로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동작 지시를 이행해주고 보조해주는 엣지 시스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자율주행 시대가 올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니까 앞으로 HL 만도의 미래 비전은 자율주행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연료 펌프 제어기, 그리고 전기차에 필요한 가상엔진 사운드 시스템 등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차의 주행 환경, 차량 상태, 운전자의 성향, 차량의 잔존 가치 등을 평가해주는 카물리의 서비스라는 솔루션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자동차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들과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회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이제는 재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누적으로 매출부터 살펴보면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기 단위로 나누어 보아도 2023년도의 1분기 그리고 2분기 매출액이 17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인데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약 48%를 차지하는 고객사들입니다. 상당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지역별 매출액을 보시면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시장의 비중이 36.1%로 가장 높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인도, 중국, 유럽, 동남아 등의 기타 지역까지 해외 지역으로의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2022년 2분기 이후로 꾸준히 상승해가는 흐름 보실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현재 3.4%인데 거의 3% 언저리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죠. 확실히 제조업체라 그런지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도 사이클이 잘 돌아오면 4%에서 많게는 5%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OE PBR 그래프를 살펴보면 22년 말에 ROE가 5.2%였는데 23년도 1분기에 5.5%, 23년도 2분기에 5.9%로 점차 ROE가 상승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리턴은 영업이익은 아니고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재무 비율이지만 대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순이익도 증가하기 마련이니까 함께 참고를 해봐도 좋겠죠. 부채 비율은 171.6%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0%가 넘어가면 부채 비율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보시면 200% 이상이었던 부채 비율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니까 지금으로서는 갑자기 부채가 늘어나서 200% 이상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그러한 리스크 걱정은 당장은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잉여금을 보면 1조 1,430억이 쌓여 있어요. 당장은 금융부채 상환 등의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금융손익이 매 분기 대략 200억에서 300억 정도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아직은 이익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단기 순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금융손익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당장 제일 중요한 재무제표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현금 흐름표를 꼽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 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흐름 나오고 있죠. 더불어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아직은 마이너스 영역에 있으므로 영업활동으로 돈을 잘 벌어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케이펙스로 유무형 자산 투자도 하고 갚아야 할 이자도 갚고 차입금도 상환하는 등 현금 흐름은 현재 괜찮은 그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금 전환 비율 CCR을 살펴보면 3.0으로 현재 나옵니다. 단기 순이익 대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비율이기 때문에 보통 1을 넘어가게 되면 회계적 이익의 신뢰도로 양호하다고 보는데요. 3.0은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반대로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크다는 소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손익, 기타 손익, 법인세 비용 등의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지는 단기 순이익에 뭔가 이슈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실질적인 영업으로 번 돈보다 더 과대하게 단기 순이익이 포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CCR 비율이 1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잘 참고하시면 큰 실수 없이 투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PBR 밴드, PSR 밴드, PER 밴드, POR 밴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하단 밴드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죠. 여기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게 5년 평균선을 표시하는 건데 이 평균선을 주가가 모두 하회하고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경기 사이클상 경기 민감주가 강한 시기가 오게 되고 더욱이 운송장비 업종 쪽으로 수급이 슬슬 몰려가는 실제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와 같은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회사의 사업 구조 그리고 재무제표 관련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와 관련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만도의 수급, 또한 HL 만도의 차트 흐름 등은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2편에서 뵐게요.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